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세연CC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화면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내용 순서를 말씀드리는데, 재무상태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들을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재무상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을 보기 전에 리스 무형자산을 보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을 보고, 그 다음에 골프장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를 보기 전에 또 장기차입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부채보다 작은, 부채가 더 많은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의문사항 4가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현금 흐름표와 이 주석의 핵심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연개발의 감소보고 및 재무제표를 한번 훑어봅니다. 이 세연개발은 세연CC의 모회사입니다. 세연CC는 자회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연개발의 감사보고 및 재무제표를 한번 핵심적인 내용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우선 공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매출액이라는 것은 기업이 일정 기간 판매한 총량을 매출액이고, 매출 원가나 제조 원가, 그래서 제조 원가라든가 매출 원가는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하면은 구입비가 거의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이익을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판매 이익입니다. 이걸 소위 마진이라 하잖아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 마진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그래서 판매 이익에서 그 판매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는 겁니다. 이 판관비라는 것은 판매 관리비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는 건데, 판매비는 대체로 마케팅비가 주를 이루고요. 관리비는 인건비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상당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판관비를 빼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경상이익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내기 전에 값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은 이게 회사의 경영상이익, 경영을 해서 이익을 창출한 경상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법인세를 빼는 겁니다. 법인세 빼고 특별이익이 있거나 특별이익이 있으면 더하고 특별손실이 있으면 그건 뺍니다. 특별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럴 때에 특별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이익은 더하고 손실인 경우는 빼고 하면은 이게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순수한 이익여금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제7기 2020년이 이것이 단기가 되고, 제6기 2019년이 이 정기가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도 항상 손익계산서의 표에 좌측 상단에는 회사 이름이고 우측 상단에는
금액 단위를 나타내는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좌측에는 단기, 우측에는 정기 금액들을 이렇게 각각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과목에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전체가 45억입니다. 약 45억이고 매출 원가가 35억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매출 총 이익이 나오는데 이것이 매출 총 이익이 9,700만 원, 9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9억 7천만 원인데 여기서 다시 또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에 판관비가 32억 4,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뭐라 해야 될까요? 22억 정도는 손실이 생겼거든요. 적자를 봤다는 것이죠. 이걸 빼게 되니까. 어쨌든 그 밑에 가면은 저 밑에 가면은 영업 손실이 22억 7천만 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적자 운영이 되었다는 건데 그래서 판관비 내역을 한번 보면은 급여가 4억 9,700만 원이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1억 3천만 원 정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 광열비, 전력비,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이 1억 9천만 원이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지급 임차료가 3억 2천인데 요 뭐 임대료를 말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선비, 보험료가 4,200만 원, 차량 유지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도서 인쇄비, 그 다음에 사무용品, 그 다음에 소모품비,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가 6억 6천만 원이 금액이 큰 금액이네요. 광고 선제비가 지금 개장을 했기 때문에 좀 비용은 2억 6천만 원 좀 큰 금액입니다. 건물 관리비,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가 있는데 6억 8천 원입니다. 요 무형자산은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얼마씩 상각을 시키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 8천만 원이고요.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 그다음에 외주 용역비, 뭐 잡비,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판관비가 금액이 3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 총 이익에서 이거를 빼게 되면 적자가 되지요. 그래서 그 적자 금액이 갈로가 친 거는 항상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2억 7천만 원이 영업 손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이 여기 1,500만 원이 되지요. 1,500이고 영업의 수익은 뭐 이자이익이 770만 원, 780만 원 정도 되고요. 잡이익이 이것도 77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이 56억이 됩니다. 57억 정도 되는데요. 이 외 뭐냐 하니까 이자가 뭐 거의 57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이렇게 많이, 잡손실이 여기 뭐 2,10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이자가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 영업외 비용이.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외 비용까지 손실이 22억인데 또 영업외 비용까지 여기 56억을 이렇게 빼게 되면은 적자가 엄청난 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적자 전체가 79억 4,900만 원입니다. 약 79억 4,900만 원이기 때문에 약 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뭐 연자 손실이니까 세금이 없는 경우가 되고 그래서 단기 순 손실이 약 80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손금인데요. 결국은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전에 보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이 결손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더 많다는 거죠. 수입보다. 손익계산서에서 앞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단기 순손실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미처리 결손금, 과거에까지 이렇게 누적시켜서 결손금이 누적되면은 더 큰 금액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건설업인 경우에는 현재 당장 수익은 없고 비용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이제 대부분 이자 비용이 크게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미처리 결손금이 정기, 그러니까 2019년에 보면은 이 미처리 결손금이니까 적자를 봤다는 것이 이 151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6기인데 6기 전에 5기 때에 그 정기 2월 미처리 결손금이니까 그 전에 2월 대가 왔다는 거니까 이것이 87억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87억의 적자를 봤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다시 63억을 적자를 봐서 그 전체가 151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제7기로 넘어오면은 이것이 이제 정기 2월이 되잖아요. 앞에 거를 다시 이제 2월 되어 오는 거니까 151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7기에 다시 2020년도에 앞에서 이렇게 봤듯이 단기 손실이 79억 4,9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약 80억인데 80억을 이거를 합하게 되면은 적자가 23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230억이 적자를 봤다. 참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뭐 대체로 전체를 보면은 이자가 이렇게 크게 거의 한 3년이 경과되면서 이자가 230억이 이렇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금이 230억이 나오다 보니까 자본 변동패도 자본에도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자본금을 보면은 2019년에 이 회사에서는 자본금이 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9년 아까 초에 보면은 87억 정도가 이 결손금이 있었잖아요. 이익여기미보다는 이 결손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87억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다시 또 63억의 결손금이 있어서 손실이 있어서 합하면은 151억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정기 말이 되는 거죠. 정기 말인데 단기 초로면 다시 이제 151억으로 단기 초로 이제 2월 내가 넘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 다시 단기 순 손실이 79억, 약 80억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하면은 2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 전체로는 요 3억을 빼게 되면은 자본금 전체는 마이너스 227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알아야 그 재무상태표를 조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봤으면은 재무상태표를 봐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좀 보기 전에 또 리스와 무형자산,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라는 것은 조명시설하고 골프 코스 운영 장비, 이 카트를 말하는 겁니다. 조명시설이 DGB 캐피탈에서 취득 원가가 22억 9,200만 원의 이 조명시설을 전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요걸 매년 이제 갚아 나가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1억 1,400만 원이죠. 그래서 장부액은 이제 1억 1,400만 원을 빼고 나니까 21억 7,7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트는 뭐 TC 개발해서 했는데 구입을 했는데 이 취득 원가가 약 17억입니다. 이것도 1억 1,500만 원 정도는 갚아 나갔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조명시설과 카트가 합해서 취득 원가가 40억이다. 지금 현재 그거는 일부 감가상각 누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부가에는 37억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요. 무형자산이 영업권이 이게 취득 원가가 137억입니다.
137억이고 이것도 영업권이 매년 얼마씩 상각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약 41억이 지금 이제 상각이 되어서 현재 장부 금액이 약 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소프트웨어는 뭐 그거고, 그 다음에 사용 수익 기부 자산. 그래서 이 세연 CC가 골프장을 개발해서 시설물 전체에 이 종중에다가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종중에다 기부한 자산 전체액이 됩니다. 그것이 취득 원가가 전체 원가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니까 706억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도 매년 자꾸 상각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각시키면은 이것이 30년 인대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균등을 해서 갚아 나가는데, 이 상각이 지금 5억 9천만 원 정도를 지금 상각을 시켜 약 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을 빼면은 장부금액은 700억으로 사용 수익 기부 자산입니다. 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 전체는 취득 원가가 844억 정도고 장부금액은 797억. 이건 중요한 숫자입니다. 797억.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약정 사항에서 요 부분을 좀 알아두면 되는데요. 목적물은 뭐 70-3번지 1륜의 체육시설 용지 및 대중제어 골프장 18홀 시설물 일체인데, 소유주는 연안이식 의정공파 종중 예정이고요. 사용 목적은 대중제어 골프장 및 부대시설 운영업이고, 임차 기간은 2050년 6월 24일까지고, 임대료는 3년 동안 2020년 6월 23일까지 연 1억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50년 6월 24일까지는 연 3억 5천만 원씩이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임차 보증금인데요. 임차 보증금은 종중과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할 그 시점에 가서 일금 93억입니다. 93억 원 범위 내에서 협의 예정이다. 지금 현재 93억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거를 가지고 협의 예정이다, 이렇게 감사보고서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에 조금 이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공시지가 이 변화를 또 좀 먼저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주소가 79번지 외에 5필지, 그러니까 79번지까지 합하면 전체가 6필지가 되잖아요. 6필지인데 이 장부가액이 56억 6,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공시지가인데, 이게 이제 정기의 공시지가는 공시지가가 5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단기 말에 와서 한 1년 후가 와서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겁니다. 이 토지가요. 그런데 이것이 11억 3,4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기 말에는 42억 원 정도였는데, 이것이 단기 말에는 56억 6,9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6억인데, 그래서 우리 종중에 보증금으로 45억인데 그거는 3,442평에 해당하는 그것이 4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전체가 5필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9번지 외에 5필지, 전체가 6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게, 우리 종중원이 여기서 한 필지를 이렇게 세연 CC가 구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는 게 거의 11억이 이제 포함된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알기 위해서 이런 토지에 대해서 56억 6,900만 원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7기가 단기고 2020년도, 제6기가 정기 2019년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항상 좌측 상단에는 주식회사 회사 이름을 쓰고, 우측 상단에는 금액을 나타내는 단위를 나타내는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계정 과목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 정기 하면서 이렇게 비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해서 이렇게 공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 금액을 이제 비교해서 공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목에서도 이 자산이 이제 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대분류를 보면은 이 자산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부채, 자산 총계 밑에 부채, 또 내려가면은 부채 총계 밑에 자본, 이렇게 대분류를 이렇게 항상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에서도 중분류로 가면은 유동자산, 중분류, 소분류인데 유동자산, 그래서 유동자산과 또 비유동자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 자산을 뭐냐면은 유동자산이라 합니다.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지 않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뭐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를 유동부채를 하고, 비유동은 1년 내에 1년 이후에 1년 지나서 갚아야 할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이란 말이 들어가면 1년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소분리에 당자자산에서 당자자산이 전체가 46억입니다. 46억 1년 이내에 전부 다 현금화 시켜서 이것이 사업을 하는 그 계정 과목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6억이다. 그래서 당자자산의 계정 과목들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이 있거나 또는 뭐 보통에 보면 통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찾고 하는 그런 걸 전부 현금성 자산이라 합니다. 그것이 요거는 4억 9천만, 4억 9,800만 원이잖아요. 전체 당자 자산이 46억인데요. 그다음에 단기 대여금이 21억입니다. 단기 대여금은 요 대여금이라는 뜻인데 빌려줬다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결국 자산에 해당하죠. 미수금도 아직 수금을 하지 않았고 외상 매출금도 돈을 받아야 되고 선급도 미리 줬는 거고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다 자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단기 대여금은 21억인데 이거는 누구한테 대여시켰느냐, 우리 종중이에 이렇게 대여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미수금은 외상 매출금도 돈을 받아야 되는 미수금이고 이것도 미수금인데, 외상 매출금은 그대로 상품 같은 경우나 제품을 말하고, 미수금은 이 상품이나 용역비를 빼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아직 받지 않았는 거, 그게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뭐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거는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1,600만 원이고요. 선급금이 있는데 선급 비용 선급금이 나온, 선급금은 이거는 물품을 미리 돈을 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어떤 재료비 같은 것을 미리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선급 비용은 임대료 같은 것을 미리 줄 때 이런 것들을 선급 비용이니까요.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 합니다. 이게 6억 3천만 원인데 우리 종중에다가 임대료를 이렇게 지불했는 금액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이라 하는데, 부가세 애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하고 이렇게 반대 개념인데요. 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사게 되면은 미리 부가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가세를 내고 하기 때문에 미리 대신 냈다 이런 뜻이고, 부가세 애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물건을 팔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팔았다, 이거는 어차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뜻을 부가세 애수금이 되고, 부가세 대급금은 이 부가세 애수금하고 이렇게 서로 상계 처리를 해가지고 추가되는 금액은 도로 받거나 좀 더 내거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부가세 대급금은 7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단기 법인세 자산이
1,000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이 991억이 됩니다. 이게 큰 금액이잖아요. 비유동 자산. 1년 내내에 현금화가 되지 않는 그런 자산인데, 그래서 유형자산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 130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토지가 56억 6,900만 원이고요. 건물이 이게 1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이 뭐냐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밝히지 않지만은 이게 관리 창고를 두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뭐 건물 같은 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게 돼 있고요.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비품이 11억 8천만 원입니다. 비품이 지금 현재 개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비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품 가격이 11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임목인데, 임목은 이 나무를 골프장에 나무를 심었는 것이 요것도 11억 8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큰 금액이지요. 그 다음에 금융 리스 자산, 이것이 아까 카트하고 조명시설 40억이 있었잖아요. 여기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감가상각을 계속 갚아 나간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아까 살펴봤듯이 797억이 됩니다. 797억. 이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영업권이 96억인데 실질 취득원가는 137억이었잖아요. 요것도 이제 상각 누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원래는 137억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뭐 그거고, 사용 수익 기부 자산도 원래 이게 706억이었는데 이것도 상각 누계를 해서 6억이 나가고 7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 기부 자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프장 시설물을 자기가 사용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종중에다가 기부한 자산의 그 전체 장부가액이 이게 현재는 70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해져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이게 임차 보증금이 아까도 살펴봤듯이 63억,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93억인데 이 30억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게 63억입니다. 뭐 기타 보증금은 큰 거하고, 그래서 이게 합해서 무형자산은 797억이고,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이 63억이고, 그래서 자산 총계가 앞에서 유동자산 46억, 비유동자산이 991억, 요 비유동자산 전체를 합해서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전체 합해서 1,037억이란 겁니다. 자산 총계가 전체가 1,037억이다. 중요한 숫자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자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도 우리가 골프장 시설물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임차 보증금은 이거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받아갈 거니까. 어차피 우리 종중 어떤 골프장 시설물을 말할 때, 그다음에 뭐 영업권은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이 토지 같은 것도 지금 현재는 우리 소유권이 아니고 세연시시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고, 건물이라든가 뭐 비품이나 뭐 임목이나 금융자산 이런 건 다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유동자산, 이 자산이 당좌자산인데 이건 현금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시설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골프장 시설물에 대해서 종종 입장에서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어떤 자산성 가치 인정할 만한 내용은 건물 11억, 임목, 그러니까 나무 심은 거 11억, 그 다음에 금융 리스 자산 40억, 비품이 11억, 영업권이 이것이 취득 원가가 137억입니다.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 이 취득 원가가 706억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916억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자산에 대해서
1037억에 대해서 시설물하고 관련된 것은 916억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를 보기 전에 우선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연 개발이 세연 CC에다가 차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세연 CC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연 개발이 빌려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 회사가 자회사한테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세연 CC는 차입을 했는데 차입 용도는 운영자금 대출로서 이자가 4.6%인데 그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여기 393억입니다. 393억. 거의 400억에 가까운데 393억인데 이것이 장기이기 때문에 이자가 비싸다 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대출금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자기가 이제 너무 이자 비싸게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떠안는 경우가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 정기 말에 뭐 이것이 전부 다 50억, 60억, 20억, 20억, 그다음에 300억 까지 이렇게 다 갚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이게 8.5% 이자인데 요거 20억 하고 비욘드 서리 제1차 주식회사의 7.5% 비싼 이자인데 이게 130억, 이것도 2021년 1월 20일 날 전체 다 변제를 했답니다. 이거 차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갚았다는 뜻이다 보니까 상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아있는 실질적인 금액은 없냐, 세연 개발에서 세연 CC가 차입한 건 393억, 요것이 지금 현재 장기 부채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아있다, 이러한 거고, 또 이 장기 차입금에 대한 연도별 상환 계획을 보면은 아까 150억은 21년 1월 20일 날 전부 다 상환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93억 세연 개발로부터 차입한 거는 2023년 이후로 이렇게 상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부채를 먼저 한번 또 간단하게 보고 재무 상태표 부채를 가 볼 텐데요. 요거는 우리 손익계산서에서도 한번 봤는데 외상 매입금이 있고 미지급금이 이게 126억인데요. 이 이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것들인데 이것이 이자입니다. 요거는 29억은 역시 이자인데 이거는 아직 추징 갚지 못한 거고, 요거는 만기일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은 만기 회계 연도까지 계산을 좀 더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29억 약 한 130억이 좀 넘어가죠. 155억 정도 되고, 단기 차입금이 이게 519억이 큰 금액입니다. 단기 차입금이.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요거 150억은 1월 20일 날 전부 다 상환을 했는 걸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리스 부채 이것도 카트하고 조명시설인데 요것이 이제 돈을 내지를 못했다는데 요것이 4억 7천만 원 정도 되지요. 4억 7천만 원. 그래서 1년 이내에 모든 것을 부채를 갚아야 할 금액이 837억인데 150억은 갚았으니까 적어지고, 3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건 아까 세연 개발로부터 차입한 393억이고요. 요거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자가 되고, 그 리스 그러니까 이것이 카트하고 조명시설인데 이게 3년 이내에 10억 정도는 지금 이제 갚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가 갚아야 할 금액이 한 400억이 된다. 3년 초과에서도 역시 여기 리스가 3년 초과되는 게 나머지기 24억을 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장부가액의 부채가 전체가 얼마냐? 1265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죠. 부채가 1265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자산은 아까 1037억이었고, 부채는 여기 보면은 1265억이 나오는데,
부채도 아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가 이것이 837억이고 비유동부채 앞으로 1년 이후에 가서 갚아야 할 그 금액이 427억이 된다. 이 부채가 이렇게 큰 금액이 됩니다. 외상매입금이 작고 미지급금 이것이 이자라 있잖아요. 이자가 한 126억이고 요거는 지금 만기가 돌아야 하지만 회계 연도까지 장부 처리하기 위해서 29억 합해서 약 155억 정도가 지금 미지급이 됩니다. 예수금 요거는 뭐 두 가지 그래서 부가세에서 미리 이렇게 물건을 살 때 받고 했기 때문에 그 10%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급여 같은 것도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은 이 가건세 같은 거를 10%를 떼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큰 금액이 아니니 3,500만 원이니까.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이 519억 앞에서 봤죠. 그래서 이런 금액.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것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데 이거는 1월 20일 날 요건 상환을 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 150억. 그다음에 여기 4억 7천만 원 요것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데 리스 그래서 아직 못 갚은 그 금액에다 이게 4억 7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837억이 되고 그다음에 비유동 부채가 427억인데 장기 차입금이 아까 393억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요 장기 차입이 이자를 아직까지 미지급된 것이 여기 3,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 장기 차입 장기 리스가 이 앞으로 뭐 3년 이후로 쭉 갚아야 나가야 되는 것이 34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합하면은 427억이 됩니다. 그래서 427억하고 837억하고 이걸 합하면은 전체가 부채가 1265억이 됩니다. 이 큰 금액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본금은 얼마로 했느냐? 자본금은 3억입니다. 세연 CC가 3억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자산 총계가 1037억이고, 부채가 1265억이고, 그 차액이 거의 230억 정도 되잖아요. 계산을 하면은 23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230억은 이게 결손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3억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27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227억을 이거를 230억을 227억을 이걸 계산하고 서로 대차 평균이 일치하려면은 1037억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재무 상태표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자산보다도 부채가 더 많다.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원래 이제 등식에 의하면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부채하고 자본, 부채는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이 빌린 돈은 전부 다 자산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하고 합하면 자산이 되는데 어떻게 부채가 더 많은 경우가 되느냐, 이렇게 원인이 뭔가 의문을 가져봤는데 이 등식에 의하면은 부채가 많으면 그것이 곧 자산이 된단 말이에요.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자본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본금 없이 부채로서 사업을 한번 벌렸다고 생각하면은 이 빌린 돈 자체가 곧 자산이 되잖아요. 부채가 되는데 여기서 부채에서 이자가 자꾸 늘어가니까 결손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결손금을 합한 부채면 자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부채로 새로운 자산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적자 운영을 하게 되면은 역시 또 결손금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역시 적자 운영만큼 결손금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부채가 자산보다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누적 결손금을 이렇게 합하면은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연CC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1037억이고
부채가 1265. 그래서 누적 결손금이 23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차 평균이 이렇게 맞아지려면은 결손금 230억을 결손 처리를 해야 돼서 서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 결손금이 대부분 영업 손실이라기보다는 이것이 건설업이다 보니까 이자 손실금입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린 돈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은 흑자가 생겨서 자산이 늘어나고 자산이 부채보다 더 커지지만은 세는 경우는 뭐 건설업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부채로 인한 이자 손실이 커서 결손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데,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요 의문을 가져가지고 다시 한번 또 글을 한번 써보니까, 부채가 더 많은 이유가 뭐냐? 요 등식에 의하면 부채는 곧 자산으로 형성된단 말이에요. 빌린 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사용 수익 기부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형태로든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산보다 부채 플러스 자본이 더 크다. 그래서 1265억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230억 부채가 더 많더라. 더 많아진 요인을 이렇게 보면은 영업 손실과 이자 비용이더라. 대부분 이자 비용이다. 앞에서 한번 봤듯이 2020년에는 80억이었고요. 2019년에는 그 결손금이 63억이었고요. 2018년에는 84억. 그래서 227억이 결손금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체에서 재무 상태표를 전체를 보고 의문을 가지는 것이 한 4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여금 21억하고 선급비용 6억 3천만 원, 요 구체적 내역을 알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좀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은 좀 의문들이 다 해소가 될 텐데, 그래서 이 대여금 내역이 우리 종중에 빌려준 대여금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요 선급 비용도 임대료를 줬는 금액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물 11억하고 임목이 11억 이런 건데, 이때 이 건물은 관리 창고인가, 이 건물은 뭘 말하느냐 하는데, 제 생각에는 관리 창고가 있기 때문에 관리 창고를 두고 하는 말인가, 클럽하우스는 아닐 테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건물과 임목 같은 거는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왜 포함되지 않느냐, 이것이 좀 의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할 텐데 여기 넣지 않는 것이 조금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살펴봤듯이 재무상태표에서는 56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석에도 토지 56억,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79번지 외에 5필지 하니까 전체가 6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세연시티 골프장, 그러니까 계약서 보증금 명목에서도 여기는 몇 필지냐 하면은 72번지, 73번지, 74번지, 79번지, 80번지 해가지고 이게 3,442평 5필지였습니다. 여기 한 필지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종원으로부터 매입한 11억 거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주석에 위탁자 위 하는 요 내용에 보면은 이게 72번지 외에 16필지다. 그러니까 이거 합하면 17필지다 말이요. 그리고 면적도 나와 있는데 면적이 33,327제곱미터, 약 9,190평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3,000평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역이 뭐냐 하니까 요것도 필지에 보면 72번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5필지에 하고 여기에 6필지 한 필지에 더 들어가는 거하고 전체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불당골 입구에 약 한 10,000평에 가까운 것들을 세연시시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위탁자로서 관리형 토지 신탁에서 보면 위탁자 2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근거에서 위탁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이게 좀 일관성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금액이 56억, 45억, 뭐 5필지, 6필지, 17필지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 이거 아까 한번 살펴봤듯이 79번지 외에 5필지 해가지고 56억 6,9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공시지가가 11억 정도고 한 2배 정도 올랐고 장부가격은 42억인데 정기 말에는 지금 56억입니다. 이것이 뭐 45억 그거 하고 그다음에 종언으로부터 구입한 뭐 11억 그가 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뭐냐면은 위탁자 2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위탁자 1은 연안시 의정부 종중 소유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자인 세NCC가 위탁자 2가 되는데 요것이 2번지 서리 72번지 외에 16필지 그러니까 요거 72번지 하면은 여기 17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3327 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신축 건물은 뭐 그러면 18월 건을 하고 기타 부수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리CC 세NCC 골프장 완료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서리CC 토지가 45억, 이 이제 보증금으로서 93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복구 토지 소수비가 45억을 합해서 97.5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꾸 들쑥날쑥하니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문제를 한번 또 짚어보면은요. 재무상태표가 보증금이 6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93억이 되어 있거든요. 93억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는 93억이고 또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는 97.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5천만 원은 미복구 토지 소수비 이걸 합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재무상태표에서는 이게 63억으로 되어 있고 또 주석에는 93억 합의 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자꾸 들쑥날쑥 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들쑥날쑥 좀 혼란스러운데 이거를 이건 종토 매입과 관련이 있어서 이 세연이 좀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에서 97.5억이 그렇고요. 계약서에서는 93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서로 상의하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약정 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뭐 소유주가 연안인식 의정부가 종중 소유주 예정이 되고요. 뭐 사용 목적 대중주 골프장 및 부대시설 운영업이고 임차 기간은 2050년 6월 24일이고 임대료는 2020년 6월 24일까지는 연 1억 5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2050년 6월 24일까지는 연 3억 5천만 원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차 보증금이 종중과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 종중하고 소유권 이전하면 이제 준공 승인을 받고 소유권 이전할 때 그 시점에서 일금 93억 범위 내에서 협의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딱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서 좀 의문입니다. 자, 대체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 사항들이 종중 차원에 좀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아보고 이렇게 밝혀야 되는지 않느냐. 정확하게 좀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 상태의 그 추석에 자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해소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세연CC의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다는 점, 특히 세연CC가 부채 1265억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230억이 적자 운영을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세연개발이 자금 투입을 393억을 세연CC에다가 자금을 투자했다는 점, 자금을 투입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나타내지 않아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현금 흐름표 하고요. 그다음에 추석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좀 있는데 그걸 보고요. 그다음에 세연개발 감사 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한번 훑어보고 이 세연개발은 세연CC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번 감사 보고 및 재무제표를 대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길게 말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